어떤 집이 장사가 잘 되면 그 집은 그 메뉴가 맛있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달만 지나면 여기저기 다 이베리코를 팝니다. 세계 4대 요리가 우리나라에 지천에 깔린 거죠. 이걸 깨달으면 내가 비로소 벤치마킹 해야 될 업체들, 그리고 내가 경쟁업체로 생각해야 되는 업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위기와 메뉴,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고 장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벤치마킹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제이아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만연한 미투 브랜드, 짝퉁 브랜드, 무분별한 베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가게를 했었어요. 제주도 가면 많이 있는 제주도 갈치조림, 고등어조림, 생선구이 이런 거를 파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뭐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맛있게 했었고 점심시간에 사람들도 바글바글 했었는데 저희 집이 장사가 잘 되니까 주위에 다른 집들이 장사가 좀 안 된 거예요. 그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 되면 저희 집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들어가나.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집에 단체로 식사를 하러 옵니다. 모든 메뉴를 다 시켜요. 하나하나 이거를 분석을 합니다. 대놓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언제까지 양아치를 살 거야?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면 골목은 어느새 생선조림집 골목이 됩니다. 백반집인데 점심에 고등어조림 팔고, 삼겹살집인데 갑자기 갈치조림을 점심 특선으로 팔고, 이런 것들이 소위 그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살 깎아먹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동네마다 곳곳마다 어딜 가나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확고한 장점, 확고한 특징이 없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 집이 다른 건 몰라도 삼겹살 고기는 진짜 좋은 걸 써. 야, 우리는 모르겠고 김치는 우리가 최고야. 고기는 거기서 거기지. 대신 우리는 고깃집에 들어가는 양파절임은 전국 최고야. 파리가 미끄러질 만큼 청소를 잘하겠어. 혹은 인사를 120도로 인사하겠어. 이제 이렇게 우리만의 특징, 우리만의 철학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들을 그냥 베끼는 겁니다. 어떤 집이 장사가 잘 되면 그 집은 그 메뉴가 맛있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만 베껴오면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베끼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날 종로에서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마케팅, 운영, 인테리어, 메뉴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1대1 상담까지 가능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앞으로의 방향이나 매장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이번 5월 20일 월요일에 진행되는 똑사모 세미나에 꼭 참석해보세요. 궁금한 질문은 신청 시 남겨주시면 B2K 브랜딩 3인이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벤치마킹이라는 건 원래 어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랑 결합을 해야 진정한 벤치마킹인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어떤 집의 장점이 너무 좋은데 그걸 갖고 왔는데 우리랑 안 맞아. 그럼 그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훔치는 두 번째 이유는 베끼기 쉬워서 그래요. 이베리코, 흑돼지, 세계 4대 진미 이러면서 파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한 달만 지나면 여기저기 다 이베리코를 팝니다. 세계 4대 요리가 우리나라에 지천에 깔린 거죠. 몽탄에서 우대갈비 유행한다고 하니까 요즘 우대갈비 안 파는 데가 없잖아요. 그냥 베끼면 돼요. 어렵지 않아. 아무렇지 않게 벤치마킹 이름으로 그냥 아이템을 갖다 베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내 브랜드를 이용할지도 모르는 잠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옵션은 총 3개예요. 첫 번째는 내가 파는 상품을 돈 주고 산다. 음식을 사 먹는 게 되겠죠. 두 번째는 나 말고 나랑 경쟁 업체에 있는 상품을 돈 주고 산다. 우리 옆집에 있는 고깃집을 간다거나 내가 파는 상품이랑 똑같은 혹은 더 좋은 상품을 구매한다. 세 번째는 아무에게도 구매하지 않는다. 자, 이 중에 내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 번째예요. 아무에게도 사지 않는다. 술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옆에 술집 사장이 소주를 막 무제한으로 막 퍼줘. 그리고 안주를 50% 할인을 막 때려.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 막 몰려가기 때문에 우리 집이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아니에요. 기분 상했으면 쏘리. 자, 서울 시내 8대 먹자 골목이 있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8대 먹자 골목에서 새벽 시간의 매출 12시에서 6시까지의 매출이 2020년 대비 현재 45.8%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그 외에 대림골목시장, 신림동 순대타운, 약수역 먹자골목, 왕십리, 곱창골목 이런 데들도 매출이 비슷한 규모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의점은 원래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전국의 편의점 5개 중 하나는 12시면 문을 닫아요. 신촌, 홍대, 대학가 예전에 같은 경우는 2시, 3시 가도 막 사람들 막 술 취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런 데들도 12시 문 닫는 데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왜? 2차, 3차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가가 오르기도 했고 경제가 안 좋기도 하고 대출이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우리 옆집에
미래에 있는 어떤 집이 잘 돼서 우리 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파는 물건 그리고 나랑 내 경쟁업체랑 같이 파는 물건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졌다가 내가 매출이 안 나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고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깨달으면 내가 비로소 벤치마킹 해야 될 업체들, 그리고 내가 경쟁업체로 생각해야 되는 업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2006년도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나이키의 상대는 닌텐도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제목이 모든 걸 얘기해줘요. 나이키가 신발이든 스포츠웨어든 모든 것들이 매출이 떨어질 때 주위에서 자, 이제 아디다스를 이겨야 된다, 뭐 리복을 이겨야 된다, 푸마를 이겨야 된다, 다른 경쟁업체들을 이겨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나이키는 이제 경쟁 상대를 닌텐도로 본 거죠. 왜? 이 스포츠 용품이 팔리지 않는 이유를 옆에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전에는 나가서 나이키 신발 신고 에어조던 따라하면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뜀박질하던 걸 집에 짱 박혀서 게임이나 하고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를 닌텐도로 삼고, 닌텐도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이키에 접목시키면서 나이키가 다시 매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라는 게 책의 내용입니다. 결국에 벤치마킹 할 대상은 나와 동종업계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흐름을 보고, 사람들이 원래 이 시간에 대학로에 와서 홍대에 와서 술 먹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다 돈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거기다가 내가 파는 상품을 결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러면 올바른 벤치마킹은 어떤 게 있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은평구 재래시장에 위치한 전마카세 집입니다. 한 60년 된 재래시장이에요. 이 시장 안에 8평 남짓의 굉장히 작은 전을 파는 매장이었는데, 대부분 전이 명절 때 먹거나 뭐 비 오면 먹거나 뭐 이 정도잖아요. 그 매출을 뛰어넘기 위해서 뭐 다른 잘 되는 전집을 가봐야 똑같아요. 사람들이 전을 사 먹는 니즈는 비슷비슷하니까. 그렇다면 요즘에 사람들은 어디에다 돈을 쓸까? 프라이빗하고 술도 한잔 할 수 있으면서 전통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급화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10만원, 15만원, 20만원짜리 오마카세 집들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분위기와 메뉴,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고 장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집에 가지고 있는 신념은 맛있는 전이었어요. 이 맛있는 전을 메인에 두고 나머지 메뉴들이랑 서비스랑 이런 것들을 결합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벤치마킹을 하고 오마카세를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메뉴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특징이 있는 장점들도 많아요. 소품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지만, 갖고 와서 전이랑 어울리지 않으면 다 버렸습니다. 메인인 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이드 메뉴들을 중간중간 배치하고 한식적인 느낌을 줘서 전과 술을 부각하자. 여기저기 있는 막 그냥 전집 말고 전의 고급화의 끝판왕을 만들자라는 개념의 전집이 탄생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벤치마킹의 핵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유지하고 얘를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 수 있느냐, 그 돋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점들은 가지고 오되 안 어울리는 거는 빼자라는 개념인 거죠. 장사를 하다 보면 어디 메뉴가 잘 된대, 어디 메뉴가 맛있대, 어디가 서비스가 좋대, 어디가 인테리어가 좋대, 맛집이래 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갑니다. 가는 건 좋아요. 좋은 걸 받아들이는 게 좋죠. 다만 내 매장이 가진 핵심이 뭔지, 그 매장이랑 이곳의 장점이 어울리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미투 브랜드가 수두룩하고 여기저기 카피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나만의 새로운 브랜드를 벤치마킹으로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